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노인정 바닥을 닦던 청소부 할머니, 그날 직원과 소장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상도 못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입에서 나온 건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였거든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통쾌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그냥 청소부 할머니로만 봤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노인정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다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 청소나 하는 불쌍한 할머니라는 그런 눈빛들 말이에요. 선영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노인정 간병사인 이 씨가 인사했어요. 네, 그래야죠. 어르신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지. 고생이 많으세요. 사실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아들 현수가 공장에서 다치고 난 후 집안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가 나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정 관리업체 직원들의 태도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김 부장이라는 48세 남자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청소 제대로 했어요. 김 부장이 건방진 말투로 물었어요. 네,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다시 해요, 다시. 정말 깨끗하게 했는데도 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정순옥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들은 조용히 계세요. 우리가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시고. 김 부장의 무례한 태도에 다른 어르신들도 불편해했지만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어요. 최 관리소장은 더했습니다. 52세인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린 주제에 저를 하인 취급했어요. 박 할머니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 현수의 치료비며 손자 지우의 학비까지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집에서 며느리 민정이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더 일을 늘려볼게요. 괜찮다, 민정아. 일이 있는 게 어디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머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참을 만해. 돈 벌어야지. 손자 지우도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힘들면 그만두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해볼게요. 지우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노인정에 도착했어요.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김 부장과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왔네. 할머니가 부지런하긴 해. 김 부장이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
박 대리가 끼어들었어요. 어제 바닥 왁스칠 제대로 안 한 것 같던데. 다시 확인해 보니 얼룩이 남아있더라고요. 김 부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김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영자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선영 언니 벌써 청소하고 있어요. 네, 영자 언니. 안녕하세요. 김 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들끼리 수다 떨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요.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김영자 할머니가 항의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관리소장이 나타났어요. 박 할머니, 점심은 구석에서 드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음식도 간단하게 드시고. 정말 황당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걸까요? 장철수 할아버지가 못 본 척할 수 없다며 나섰어요. 소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같은 사람인데. 할아버지, 저희는 업무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무슨 업무상이야. 사람 대접도 못 해주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관리소장의 건방진 태도에 장 할아버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정말 구석에서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하는 시선을 보내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영 언니, 여기 앉으세요. 정순옥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청소하시는 분은 따로 앉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같은 사람인데 왜 따로 앉아야 하나요? 정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박 대리가 바닥에 휴지를 일부러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휴지네요. 그럼 치우세요. 분명히 자기가 떨어뜨린 건데 저보고 치우라는 거였어요. 치워보시지? 그게 할머니 일이잖아요. 김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묵묵히 휴지를 주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보고 있어서 더욱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이 들면 이런 일밖에 못하나 봐. 박 대리가 중얼거렸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테고. 김 부장이 맞장구 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노인정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에서 온 봉사단이 방문한다는 거였죠. 할머니들, 오늘 외국인 봉사자들이 와요. 영어로 대화하시는 분 계세요? 이간병인이 물었어요. 영어요?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정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못해요. 어떻게 하죠? 김영자 할머니도 걱정했어요. 김 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영어 좀 해요.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과였거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장철수 할아버지가 안도했어요. 박 대리도 영어 회화학원 다녔잖아요. 김 부장이 말했어요. 네,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박 대리가 대답했어요. 최 관리 소장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해외여행 다녀와서 어느 정도는 해요. 모두들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만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당연히 몰라도 되고, 김 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차피 청소만 하면 되니까. 박 대리가 덧붙였어요. 오전 10시쯤 드디어 미국 봉사단이 도착했어요. 총 3명이었는데 마이컬 잔선이라는 35세 남자가 팀장이었고 세러 브라운이라는 28세 여자 그리고 제임즈 윌선이라는 40세 남자였습니다. 헐로. 나이스 투 미트 유. 마이컬이 밝게 인사했어요. 김 부장이 나서서 대답했어요. 헐로. 나이스 미트 유투. 문법이 틀렸지만 그럭저럭 의사소통은 되는 것 같았어요.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today. 세러가 말했어요. 김 부장이 당황하며 최 관리 소장을 봤어요. 뭐라고 하는 거지? 김 부장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여기 와서 행복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최 관리 소장이 대답했어요. 아, yes. happy. We happy too. 김 부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외국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Could you show us around the facility? 제임즈가 물었어요. 이번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박 대리가 김 부장에게 물었어요. 시설을. 뭔가 보여달라는 것 같은데. 쇼. 퍼실리티. 예스. 최 관리 소장이 손짓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외국인들이 서로 웃으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부장과 박 대리, 최 관리 소장이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We would like to help with cleaning and cooking today. 마이컬이 설명했어요. 클리닝, 쿠킹. 김 부장이 단어만 반복했어요. 헬프, 예스, 헬프. 박 대리도 어색하게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려는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답답해 보여요. 김영자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저는 계속 바닥을 닦으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곧 더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1시가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외국인 봉사자들이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What activities do the elderly people here usually do? 세러가 물었어요. 김 부장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activities, activity. 뭐지?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박 대리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elderly people, old people. What do they do?
마이컬이 더 쉽게 설명하려 했어요. 올드 피펄, 늙은 사람, 어르신들, 최관리 소장이 추측했어요. Yes. What activities? 제임즈가 다시 물었어요. 김 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려 했어요. Activities. We. Old people. They. 싱인. 문법도 엉망이고 이미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임살이 Could you repeat that? 세러가 다시 물었어요. 김 부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리피트? 뭐야 그게? 다시 말해달라는 뜻이에요. 박대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박대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저 외국 분들이 뭔가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해주네요. 답답하겠어요. 장철수 할아버지도 걱정했어요. 우리도 영어를 배워뒀으면 좋았을 텐데. 김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을 닦으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점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We brought some ingredients to cook together with the elderly people. 마이컬이 가방에서 요리 재료들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인그리디언츠. 김 부장이 모르는 단어에 당황했어요. 쿡터게더. 함께 요리하자는 건가? 최관리 소장이 추측했어요. 터게더. 구. 예스. 세러가 손짓으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요리 방법이나 재료 설명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어요. These organic vegetables from our local farm. 제임즈가 채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오게닉, 베지터벌즈. 야채인 건 알겠는데. 박대리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특별한 야채인지 모르겠네. 김 부장이 답답해했어요. 외국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Maybe we can use gestures. 세러가 동료들에게 제안했어요. I think that might be our only option. 마이컬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몸짓만으로는 복잡한 요리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이간병인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통역사를 불러야 할까요? 통역사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최관리 소장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외국 분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이간병인이 걱정했어요. 김 부장이 자존심이 상한 듯 말했어요. 뭐 어떻게든 해보죠.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 대화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오후 1시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오후가 되자 외국인 봉사자들이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We would like to organize some recreational activities for the elderly people. 마이컬이 설명했어요. Recreational activities. 뭔가 활동을 하자는 건 알겠는데. 김 부장이 당황했어요. Maybe games washing together. 세러가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게임즈, 싱잉, 게임이랑 노래, 박 대리가 추측했어요. 하지만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가져온 악기들을 꺼내 보이며 설명하려 했지만 한국어 설명 없이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This is a ukulele. It's very easy to learn. 제임즈가 우쿨렐레를 들며 말했어요. 우쿨렐레? 그게 뭐야? 정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작은 기타 같은 거 아닐까요? 김영자 할머니가 추측했어요. 김 부장이 나서서 번역하려 했어요. 우쿨렐레, 이츠, 기타, 스몰 기타. 하지만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외국인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픈 듯 표정을 찌푸리기 시작한 거예요. I don't feel well. I think I need some medicine. 제임즈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최관리 소장이 급하게 물었어요. 메더선, 메디신. 야, 김 부장이 추측했어요. DONT 필웰. 아픈가 보네. 박 대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전혀 소통이 안 되었어요. 제임즈가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른 외국인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He has a headache. Do you have any pain relievers? 마이컬이 급하게 물었어요. pain relievers? 뭐지? 김 부장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헤데이크.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최관리 소장이 추측했어요. 상황이 응급해지고 있었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모두가 우왕좌왕했어요. 이간병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119에 신고해야 할까요? 119.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최관리 소장이 망설였어요. We need to call emergency services. 세러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머전시. 응급. 박 대리가 더욱 당황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제임즈가 의자에 앉아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Can someone please call a doctor? He might be having a panic attack. 마이컬이 다급하게 요청했어요. 닥터. 의사. 병원. 김 부장이 허둥지둥했어요. 패닉 어택이 뭐야? 박 대리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외국분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정순옥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장철수 할아버지도 안타까워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언어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제임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하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 순간 노인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김 부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최관리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박 대리는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어를 하시는군요.
마이컬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친구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낯선 환경에 있을 때 가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제임즈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계세요. 스트레스나 낯선 환경 때문에 그런 거래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선영 언니가 영어를 정순옥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김영자 할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우선 제임즈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약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제임즈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네, 가방에 있어요. 파란 병이요. 제임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가방에서 약을 찾아서 물과 함께 건네드렸어요. 여기 있어요. 한 알 드시고 잠시 쉬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제임즈가 고마워했어요. 그리고는 마이컬과 세러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하세요. 하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어요. 도움을 주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국어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세려가 기뻐하며 영어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외국인들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분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요리도 하고 음악도 하고 게임도 하려고 오셨대요. 미국의 농장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도 가져오셨고요. 와, 그런 계획이었구나. 장철수 할아버지가 기뻐했어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순옥 할머니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분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한편 김 부장과 최 관리소장, 박 대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영어를? 김 부장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최 관리소장도 당황했어요. 대학 교수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박 대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마이컬이 저에게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서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배우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질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김 부장과 최 관리소장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제가 잠시 망설였다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세려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영문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노인정 안은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대학 교수셨다고요? 마이컬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한국어로도 대답했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선영 언니가 교수님이셨다고요? 어떻게 그런 분이 여기서 청소를... 김영자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철수 할아버지는 바로 이해했어요. 아,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김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최관리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식한 청소부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들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높은 전직 대학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교수님. 그럼 교수님이시잖아요. 박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임즈가 많이 좋아진 상태로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냥 선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교수가 아니에요. 제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저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했어요. 이간병인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영 할머니,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서?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들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치료비도 많이 들고 손자 학비도 벌어야 해서.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정순옥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어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 구하기도 어렵고. 그때까지 조용하던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차분하게 봤어요. 그동안 너무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될 건 아니지만 최관리소장도 급하게 사과했어요. 교수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인 줄 모르고. 박 대리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를 교수라고 해서 갑자기 존중하시는 건 아니죠? 청소를 하든 교수를 하든 사람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에게는 급수가 없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똑같이 존중해 주세요. 그게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예의니까요. 외국인들이 저희의 대화를 보면서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컬이 말했어요. 정말 지혜로우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죠. 맞아요.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해요. 세러도 동의했어요. 그때 조 기자가 노인정에 도착했어요. 소문을 듣고 취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간병인이 설명해 줬어요.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30년간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외국인 봉사자가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유창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조 기자가 놀라며 저에게 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학 교수셨어요? 네, 옛날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기사로 써도 될까요? 기사요? 제가 망설였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선영 언니, 이런 좋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장철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는 메시지로 써주세요. 그날 오후는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면서 외국인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요리도 하고 음악도 하고 게임도 했습니다. 김 부장과 최 관리소장, 박 대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김 부장이 제가 하던 청소를 대신하려 했어요.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청소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마이컬이 영어로 어르신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선영 교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제가 통역해 드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하세요. 특히 제 덕분에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해요.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정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세러가 저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고.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외국인들이 떠나기 전에 제게 선물을 주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작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제임즈가 영어책을 건네주었어요. 고마워요. 소중히 읽을게요. 그들이 떠난 후 김 부장이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저를 교수라고 해서 사과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사람으로서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 관리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똑같이 존중하겠습니다. 며칠 후 조 기자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감동적인 정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옛날 제자들도 있었고 동료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연락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옛날 제자가 전화했어요. 미안해. 형편이 어려워져서. 선생님께 배운 영어로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 현수도 기사를 보고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현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이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무시를 받으시면서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잖아. 손자 지우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다 신기해해요. 할머니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지우야, 할머니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며느리 민정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고. 민정아, 우리 모두 힘들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면 돼. 그 후로 노인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부장과 최 관리소장이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 주셨어요. 선영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순옥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니. 김영자 할머니도 기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어요. 장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시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줬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영어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르신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열려고 하는데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 직원이 연락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린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어머니, 좋은 기회네요. 현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청소 일은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했어요. 문화센터 일이 주 2회래요. 청소 일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꼭 하세요. 할머니의 실력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우가 응원했어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3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선영 선생님, 정말 쉽게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잘 돼요. 수강생 중 한 분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처럼 저희도 늦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노인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김 부장이 직접 저에게 왔어요. 교수님, 저희 회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어 교실을 만들려고 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떻게 도울까요? 커리큘럼 만드는 것부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최관리소장도 달라졌어요. 교수님, 노인정 운영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이죠.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요. 박 대리는 제게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교수님, 저도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열심히 하세요. 정순옥 할머니도 영어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선영 언니, 나이 들어서도 영어 배울 수 있을까? 물론이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김영자 할머니와 장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게 노인정에도 작은 영어 교실이 생겼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Hello, how are you? 어르신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연습하면 더 잘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더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간병인도 말했어요. 선영 할머니 덕분에 노인정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그래요. 어르신들이 새로운 걸 배우신다고 정말 기뻐하세요. 조 기자가 후속 기사를 써주었어요. 청소부에서 영어 선생님이 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요. 그 기사를 보고 더 많은 곳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수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즐거워서 하는 일인걸.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 조심할게. 가장 기뻤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거였어요. 이제는 저를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선영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 일도 계속했어요.
선생님, 이제 청소 일은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 일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고요.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노인정에 새로운 관리업체 직원이 왔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이정훈입니다. 젊은 직원이 인사했어요. 김 부장이 즉시 저를 소개해 줬어요. 이분이 우리 노인정의 선영 선생님이세요. 30년간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영어도 가르치시고 청소도 해주세요. 아, 그 유명한 선영 선생님이시군요. 신문에서 봤어요. 이정훈 씨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김 부장이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이제 잘하시고 있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최관리소장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노인정이 모범 운영 사례로 선정됐대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르신들이 영어도 배우시고 활기차게 지내시니까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박 대리는 제 영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 어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봤는데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잘했어요. 계속 연습하면 더 늘 거예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어르신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선영 선생님, 손자가 영어 숙제 도와달라고 할 때 조금 도와줄 수 있었어요. 정순옥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손자가 많이 놀랐겠어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영어를 안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김영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트에서 외국인이 뭔가 찾고 있길래 간단한 영어로 도와줬어요. 훌륭하세요. 영어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네요. 장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이셨어요. 선생님, 우리도 외국인 봉사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실제로 마이컬, 세러, 제임즈가 다시 노인정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간단한 영어로 직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헐로. 나이스 투 미트 유 에그 AIN. 정순옥 할머니가 용기 내어 말했어요. 와우. 요 잉글리시 이즈 머치 베터. 마이컬이 놀라며 칭찬했어요. 어르신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때 이간병인이 말했어요. 선영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노인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시작해 주신 거잖아요. 조 기자가 1년 후 후속 기사를 써주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청소부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켰다. 편견을 깨뜨리고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낸 박선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 기사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 요청도 있었고 다른 노인정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연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수가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으면 돼.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살고 싶어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가족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저의 이야기는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노인정에서 청소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님이 노인정을 방문했어요. 선영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아니에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우리 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시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시에서 어르신 영어 교실을 확대 운영하려고 해요.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선생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경험도 있으시고 어르신들을 잘 이해하시니까. 김 부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꼭 해주세요. 저희도 적극 도와드릴게요. 최 관리소장도 동의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시간을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 보겠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좋은 기회네요. 현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일 같은데. 제가 걱정했어요. 어머님이라면 잘하실 수 있어요. 민정이가 격려했어요. 할머니,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지우가 말했어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 동네 노인정을 다니면서 영어 교실을 만들고 선생님들을 교육했습니다. 선영 선생님,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선생님이 물었어요. 우선 재미있게 해야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노래나 게임을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각 노인정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곳은 요리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어떤 곳은 전통놀이와 영어를 결합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니. 한 구청 직원이 놀라워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6개월 후 시 전체에 20개의 어르신 영어 교실이 생겼어요.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영어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어요. 선생님, 저희 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함께 만들어가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족들의 조언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교육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평생교육 모범 사례로 선정되셨어요.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상을. 선생님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꼭 참석해 주세요. 시상식 날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갔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지우가 기뻐했어요. 시상식에서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박선영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일의 종류나 나이,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죠.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인정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선영 선생님 축하해요. 정순옥 할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장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김 부장과 최관리소장, 박대리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도 선생님께 많이 배웠어요. 김 부장이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최관리소장이 고백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박대리가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기뻤던 건 어르신들의 변화였어요. 선생님, 저 어제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해 줬어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손자가 영어 숙제할 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요. 훌륭하세요. 계속 배우시면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몇 달 후 미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마이컬 세러 제임즈가 다시 방문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미국에 가서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마이컬이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특별상을 드리려고 해요. 세러가 상패를 건네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선생님의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제임즈가 말했어요. 그들은 또 다른 소식도 전해줬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요. 교재로요? 네, 다문화 이해와 편견 극복에 관한 수업에서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외국에서도 교육 자료로 사용된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노인정에서 청소를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선생님, 이제 청소는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어요. 왜요?
이 일도 소중한 일인데. 하지만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일의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청소도 영어 가르치는 것도 다 똑같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더욱 존경해 주었어요. 조 기자가 마지막 후속 기사를 써주었어요. 변하지 않는 초심,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인정에서 청소를 하고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변하지 않는 초심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보여준다. 그 기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모두 평등해요. 일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에게는 급수가 없어요. 2년이 지나면서 저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전국 평생교육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기조 강연을. 선생님의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시대예요. 꼭 부탁드려요. 심포지엄 당일 전국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 앞에서 연설했어요. 교육은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70세에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에요.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교육청 직원이 말했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다른 분이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겸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로도 계속 강연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선택적으로 참여했어요. 건강과 가족, 그리고 노인정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현수가 걱정했어요. 알아. 적당히 할게.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민정이도 걱정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가족들의 걱정 덕분에 저는 무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노인정에서는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어요. 이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교실도 생겼습니다. 선생님, 중국어 교실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순옥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선생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중에 중국어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일본어, 중국어 교실도 차례로 생겨났어요. 어르신들의 학습 열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이 즐거워요. 김 부장과 최관리 소장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다른 노인정 관리도 맡게 됐어요. 김 부장이 보고했어요. 축하해요.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께 배운 대로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일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 대리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외국인 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노력한 결과예요. 하지만 시작은 선생님이 해주셨잖아요.
이간병인도 영향을 받아서 간병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조 기자는 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영어 수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생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조 기자가 기뻐하며 알려줬어요. 정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인쇄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장학금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어요. 결국 박선영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 뻔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지우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야.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래,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우면 돼. 3년째가 되면서 저의 영향력은 더욱 확산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도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떤 도움을 주고 싶나요?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에게 뭔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걸 가르쳐 드릴 수 있나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 사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젊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학생이 정순옥 할머니에게 설명했어요. 어머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처음에는 어려우셔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노인정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어요. 선생님,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젊어진 기분이에요. 세대가 다르지만 서로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껴요. 한편 제 손자 지우도 많이 성장했어요. 대학생이 된 지우는 제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젊은 친구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게요.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지우는 대학에서 사회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른 노인정에서도 활동했어요. 할머니의 손자답네요. 사람들이 지우를 칭찬했어요. 아들 현수도 많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며느리 민정이도 승진해서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되었어요.